예, 몇 병상 규모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을 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하시는 거가 맞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쪽에 담당이 있어요. 이제 스테이시라고 우리나라 분이고 간호사였었고 미국에서도 간호사를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약간 조율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이제 맞춰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취직은 잘 되죠. 근데 이제 정말 빨리 인터뷰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가시면 아시겠지만 집도 구해야 되죠. 뭐 차도 사야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명 고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학교도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했는데 취업 빨리 인터뷰를 보라고 막 하는 거가 있어서 사실 취직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는 좀 조율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도 좀 빨리 하게 된 편이긴 해요. 제가 2월 28일 날 랜딩을 했는데 3월 12일 날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유는 제가 차를 이제 론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뭔가 서류를 해줘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야 해주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인터뷰를 받고 인터뷰 보자마자 언제 일을 시작할 건지를 딱 그쪽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그 당시에 집 바로 못 구한 상태여가지고 집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4월 6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빨리 일을 한 케이스고 조금 미루실 수 있는 분들은 한 2, 3개월까지는 기다려 준다고 하는데 보통 요즘 2개월이면 다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랑 다르게 또 빨리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사소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에이전시에 연락하셔서 조금 조율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시콜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일하는 쪽에다 얘기하고 사실 그쪽에서 가끔 조율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에이전시 하면 에이전시에서 그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쉬는 부분을 조금 스케줄 조정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있어요. 하우징은 이거 사실 이거 저희 집인데. 네. 아니요. 아, 네. 네. 저희 집은 저는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저는 원래 집을 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가서 빨리 산 편이고요. 렌트가 사실 정말 비싸요. 그리고 구하시기가 어려운 게 뉴욕으로 주로 다 랜딩을 하시는데 뉴욕은 렌트비의 재정 증명을 60배를 하셔야 돼요. 네, 60배의 돈이 내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좀 큰 금액이니까 그것도 어려워하는 경우 있고 왜냐면은 미국에 크레딧이 없으시잖아요. 신용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낼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처음에 렌트 잠깐 들어갔을 적에 제가 재정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 그 상대방 리얼터가 굉장히 뭐랄까 무시했어요. 이거 아직 한국 돈이잖아. 뭐 아직 여기 안 들어왔잖아.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그래서 어 개인이 구하시는 건 솔직히 말하면 되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얼터를 통하시는 게 그나마 재정 증명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가끔 예민한 곳은 코사인을 원해요. 쉽게 생각하면 보증을 누군가 서줘야 돼요. 근데 보증 서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미국에 뭐 지인분이 많다면 해주는데, 근데 그런 코사인을 요구하면 아시는 분은 코사인을 받아 오시는 경우 있고요. 코사인이 아예 안 되면 그거를 대행을 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큰 돈을 좀 내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리얼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국에서 미리 저도 쉽게는 구해서 나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집을 그냥 줌으로 투어를 했고 그 집을 살 생각으로 계약서까지 다 받고까지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집에 있었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저는 완전 큰일 날 뻔했던 거거든요. 근데 리얼터를 통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은 가서 직접 보시고 하시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렌팅 하시는 분들끼리 집을 같이 구해서 하우징을 같이 쓰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방 하나만 내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하시는 데는 헤이코리안에 나오는 거 참고들 많이 하시고요. 진로가 제일 그냥 아주 흔한 부동산 사이트인데 허위 매물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진로가 가장 그래도 보기에는 제일 좋으니까 여러 그 부동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진로우니까 진로를 보시고 어플리케이션은 넣지 말고 한인 그랑 리얼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아파트를 가겠다 하신 분들은 리얼터를 안 통하셔도 돼요. 리징센터라는 곳을 통하셔도 충분히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재정증명이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있는 그쪽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옛날에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였어요. 8시간 근무. 근데 12시간 시프트로 많이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도 작년 11월부터 12시간 시프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랑 나이트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트는 절대 안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였고 8시간 근무제를 했을 때는 이브닝을 했었고요. 12시간 시프트를 가면서는 나이트를 갔는데 이유는 심플해요. 데이가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나는 정말 현지인처럼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은 데이 가셔도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영어 실력이 안 되면 데이를 가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솔직히는. 왜냐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데이 때 많이 되는 편이고 그렇다고 나이트 때 뭐 영어를 안 쓰냐? 아니에요. 나이트 때 많은 거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가 이상이 생겨서 이머전시 룸이라든지 뭔가 검사가 필요해가지고 환자를 이송하는 거는 주로 나이트번 때 일어나요. 주로 그러니까 7시 AM부터 7시 PM이 데이고요. 7시 PM부터 7시 AM이 이제 저희가 나이트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 다 이제 어레인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레인지 하는 거에 한 5배 이상이 데이 때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 때는 좀 많이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정말 영어도 잘하고 아니면 나는 정말 힘들어도 영어를 정말 빨리 늘릴 거야 라고 하면 데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케줄에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쉬는 시간이 사람마다 좀 이게 기간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30분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1시간 쉬는 데가 있고 주로 외국인 친구들은 그 쉬는 시간 다 나가요. 그냥 차 끌고 나가서 뭐 스타벅스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사 먹고나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고 이제 저는 사실은 별로 나가는 거 안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온전히 그냥 밑에서 저희 카페테리아 따로 있어서 거기서 뭐 먹거나 아니면 차에서 조금 쉬거나 뭐 이런 식인 거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30분을 쉬니까 30분은 뺀 금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임금은. 얘네는 쉬는 시간을 준 거는 돈에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제 후배가 다녔던 쪽은 브롱스에 있었는데 거기는 쉬는 시간이 1시간이어서 1시간을 뺀 금액 11시간을 계산해서 돈이 계산됐고 저희는 30분을 뺀 11.5시간으로 계산돼서 근데 오버타임을 하시면 오버타임 하는 만큼 나오고요. 얘네는 5분 지나면서 다 오버타임 다 계산돼요. 그래서 오버타임 어떤 친구들은 조금 늦으면 그 5분 지나는 거랑 안 지나는 거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그 시간 그냥 맞춰서 다들 찍고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면 1.5배를 받으니까 페이가 확실히 달라지고 걔네들의 공유일 때 1.5배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페이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에 시간을 다루는 일을 하냐고 하면은 30분이라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걸 할 수는 없는데 1시간 쉬시는 데는 잠깐 뭐 다른 거 하러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는 일단 저 있는 데는 가자마자 시험을 봤어요. 인터뷰 보기 전에. 그래가지고 50문제인가? 라는 문제를 봤는데 뭐 1번 문제 이제 5 write 적으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2번부터는 다 약물이었고요. 약물 계산하는 거, 약물,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변환, 뭐 온즈가 몇 c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운드, 킬로그램 그런 거 해가지고 약의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약물 모르면 죄다 틀리는 수밖에 없는 약물 시험을 정말 빡세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담당 에듀케이터한테 이제 에듀케이터가 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HR 팀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HR 팀은 안 왔어요. 그래서 저 때는 에듀케이터가 와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어디 있었는지 물었고 그거 전에 제일 먼저는 너에 대해 설명해봐.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라 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너의 한국에서의 경력이 어디였는지. 근데 저는 온콜로지 헤마톨로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주로 메디서지니까 이게 안 맞는데 그럼 넌 어떻게 환자들을 딜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그냥 물어봤고 이머전시 상황을 어느 정도 어 네가 핸들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물어봤었어요. 근데 질문은 그렇게 많진 않고 한 4개 정도 4개 정도여서 끝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을 벌써 구했는지 왜냐면 이들은 집을 구해야 일을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빨리 일을 시작하길 원해서 집을 구했는지 언제 구할 건지 뭐 요런 거 그리고 집을 구하면은 어느 지역에 살 건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봤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온콜로 뭐 누구를 부르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물어봤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좀 심플하게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조금 복잡한 질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병원 인터뷰한 거 올리는 거 보면 그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끝인가요? 끝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계약이 다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전에 파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어서 일단은 첫 번째 큰 이유는 영어를 조금 더 이쪽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더 영어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제가 아는 변호사분 자문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미국을 간 이유는 아이들 시민권 때문에 간 건데 아이들 시민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계약 파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변호사지만 어떤 변호사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는데 이게 장담할 수 없대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시민권 할 적에 아이들이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100% 자기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힘들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를 해서 저는 이제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12시간 근무제 하면서 주 3일 근무하거든요. 3일, 4일, 한 주는 4일이고 해서 총 한 달에 14일밖에 일을 안 하는데 사실 여유가 많아요. 여유가 많아서 사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뭔가 병원을 가서
내가 원했던 온콜로지나 이런 쪽을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년 이제 계약 끝나면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간호사 생활은 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가 많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의사랑 정말 완전 동등해요. 네, 정말 의사랑도 싸울 수 있고 환자랑도 싸울 수 있고 네, 어쨌든 좀 미국이라는 데 가시면 좀 독특하겠지만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대신 이제 힘든 거는 내 밑에 CNA들을 다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노를 너무 잘해요. 한국인들 노 잘 안 하잖아요. 환자 뭐 해줄 적에 환자들이 막 빨리 해달라고 콜벨 누르고 이러면 근데 여기 간호사들이 콜벨 누르면 절대 그냥 딴 세상처럼 자기 일만 하거든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콜벨 누르면 간호사는 안 가요. 주로 CNA들이 가가지고 주로 이제 뭐 갈아달라는 게 기저귀나 물 갖다 달라거나 뭐 이런 거이긴 하지만 가끔 환자랑 싸우고서는 걔네들이 나와서 나 저 환자랑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난 안 해. 뭐 그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환자가 결국에 슈퍼바이저한테 전화하고 어떤 환자는 911도 전화해요. 여기에서 내 요구를 무시했다. 그래서 나 이 간호사랑 뭐 이 CNA를 고소할 거다 뭐 이러면서 가끔 라이너는 전화 오거든요. 근데 거기 환자 뭐 이런 전화 왔는데 이런 것 좀 해라. 그래서 다른 건 전 다 만족스러운데 CNA를 이제는 친해져서 저 많이 도와주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고 지금 뭐 페이도 저기 퍼펙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그 금액도 선생님들이 저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아마 만족해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 질문은 이게 공통적이라서 미리 이렇게 띄워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제 따로 미국 생활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목해서 네네네. 자유롭게 네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쵸. 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만 있었어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이었고 사실 전 전문 간호사를 하다가 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요양병원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300병상이거든요. 주로 300병상 내지 400병상 내에서 선생님들이 일을 하게 되고요. 내가 보는 환자는 약 30명 정도예요. 네. 그래서 30명의 약 주는 거랑 드레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일손이 너무 없을 때는 밤에 11시부터 7시는 혼자 둘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널싱홈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60명을 혼자 보니잖아요. 결국에 상대방이 30명, 내가 30명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60명이 아침에 모든 약이 다 있진 않아서 아침에는 드레싱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약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는 나이트 때는 좀 여유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달라요. 데이를 하면은 좀 많이 빡셀 것이고 기본적으로 2명이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퍼바이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거나 간혹 보호자 컨트롤 안 될 때 있어요. 보호자가 정말 막 정말 못 알아듣는 영어로 막 하면은 간혹 또 떨리는데 막 영어로 막 하면은 막 욕 섞으면서 얘기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슈퍼바이저 그냥 패스하시면 슈퍼바이저가 잘 알아서 딜 해줘요. 네, 그러면 가끔 슈퍼바이저가 같이 싸워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럼 나는 그냥 빠지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일의 강도는 어 그냥 일반 병동보다는 쉬워요. 사실은. 정 서울 성모는 제가
그러니까 1년은 이제 이 경력 유지 때문에 1년은 주사실에 있었고 1년은 전문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는 안 돼요. 근데 서울 성모 1년 주사실에 있었던 게 10배는 힘들었어요. 그게 10배는 힘들었어요. 거기 하루에 주사 맞으러 온 사람이 한 300에서 350명이니까 정말 손이 너무 아프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약을 정말 많이 알거든요. 전 전문 간호사를 오래도 했고 약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는 환자들 약 찾아서 그러니까 한국처럼 약이 환자 이름에 이렇게 잘 포장돼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켓팻이라고 해서 위에 이름이 있고 이렇게 안에 그 약이 그냥 쭉 30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약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요만한 약컵에 다 일일이 우리가 팝업해서 다 담아서 그걸 한꺼번에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환자에 주는 약을 일일이 확인해서 다시 약을 찾아서 이걸 일일이 팝업해서 별거 아닌 단순 노동인데 이게 약을 모르시면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 어떤 약은 성분명 적혀 있고요. 어떤 거는 상품명 적혀 있고. 똑같은 약인데 도나페질 적혀 있다가 어떨 땐 아리세트 적혀 있는데 무슨 약인지 몰라 하셔가지고 못 찾아요. 이제 그러면 그렇고 어떤 게 OTC인지 왜 약국에서 안 오고 일반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약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아셔야지 여기서 찾아야 될지 저기서 찾아야 될지를 아시는데 그거 그리고 날코틱은 이중으로 된 데서 또 꺼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여기는 근데 날코틱이 굉장히 강화돼서 인계가 대단한 인계 없어요. 얘 약만, 날코틱만, 마약만 숫자가 잘 맞는지 카운트가 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인계가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7시 시작인데 미국 애들이 가끔 7시 반에 와요. 한국 사람들은 10분 전이라도 가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10분, 15분 늦게 오는 건 예사고 어떤 경우는 30분 늦게 와요. 왜냐면 나 30분 돈 안 받으면 돼. 걔네들은 그 주의거든요. 네가 나 대신 있어서 30분 돈 더 받으면 되잖아. 뭐 약간 요런 주의여가지고 간혹 그게 조금 짜증날 때 있지. 이 일의 강도는 선생님이 약을 잘 알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약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술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술기가 뭐냐? IV는 안 하셔도 돼요. IV는 슈퍼바이저한테 패스하거나 슈퍼바이저가 못하면 슈퍼바이저들이 못하면 IV 내셔널 널스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셔널 널스가 와서 PICC 삽입하고 막 이래요. 상관이 없는데 내 듀티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IV를 잘 하시면 내 시간 안에 일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IV 내셔널 널스 올 때까지만 뭔가를 지지부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IV는 안 요구하더라도 여긴 UTI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조금만 정말 조금만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UTI를 의심하고선 다 유린 컬처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유린 컬처 할 때는 아무래도 넬라톤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넬라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약간 다리가 마비되어 있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다리가 안 벌어져요. 근데 잘 보고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술기를 잘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정말 못하면 여기 미국 애들은 뉴그릿들 많이 오기 때문에 아예 IV라는 것도 모르고 넬라톤이라는 것도 모르고 폴리 처음 해본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냥 슈퍼바이저 불러요. 그러면 슈퍼바이저들이 와서 다 해줘요. 그래서 일의 강도는 선생님이 정말 약을 잘 아시면 힘든 거는 없겠다. 저 아시는 분도 퀸즈 거기는 40명이거든요. 내가 보는 환자 20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거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일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쉽다. 환자를 뭔가 하는 건 쉽고
부수적인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보호자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뭐가 있을 적에 병원에다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포인먼트를 내가 잡아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전화 응대가 어렵다. 전화 응대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닥터한테 노티할 때 되게 힘들어요. 친절한 닥터도 있는데요. 저희 정말 유명한 닥터는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 한 번에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네버마인드 이러면서 딱 끊어버려요. 난, 난 열심히 여태까지 다 얘기하고 뭔가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네버마인드가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슈퍼바이저 전화해요. 그래서 그 닥터한테 전화할 때가 제일 힘들지만 그런 의사들이 한 명씩은 있거든요, 병원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제끼시면 그렇게 막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전 처음에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하는 일들이 그냥 대충 어떤 거, 뭐 약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간호사로 할 수 있는 일, 아까 내나편 이야기하자고 또 약하고 또 어떤 거 하는 주로는 매드패스가 제일 관건이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약만 잘 줘도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약을 잘 찾아서 약 주는 거, 그 다음에 석션이나 뭐 L튜브 뭐 이런 그런 환자들 엘튜브는 이 병원에서 이미 하고 와요. 예, 하고 온 거를 관리 정도는 하는데, 예, G튜브 피딩은 해요. 그래서 피딩 튜브로, 네, 간호사가, 네, 네, 석션도 하죠. 폴리 인설션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매드패스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운두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바로 집을 안 갈 거기 때문에 운두 관련해가지고 운두 널스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 드레싱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드레싱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폴리가 간혹 있을 수 있고 가끔 블레더 스캔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폴리를 빼고 나서 유린이 차는지 안 차는지 보려고 블레더 스캐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슈퍼바이저가 해야 되는데 슈퍼바이저도 사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간혹 병동에서 가끔 하라고 할 때가 있어서 그 블레더 스캔은 모른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들이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폴리, 석션은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스왈로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 레스피레이터리 어레스트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션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CPR은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응급 상황은 뭐 아주 드물게 일어나니까요. 보호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보호자들이 많이 관여를 안 하잖아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거든요. 네, 그 어떤지 미국은 어, 전화가 많이 오고 막 네, 전화 많이 와요. 정말 사소하게 전화 와서 우리 엄마 잘 있니? 너 아침에 내가 보고 갔을 때 우리 엄마 뭐 아까 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니? 근데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내가 그 환자만 유독 보질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나 지금 막 일 시작해서 너 엄마 아직 못 봤으니까 30분 있다 내가 콜백할게 라고 하고 그냥 끊는 게 낫고요. 근데 중환자도 있어요. 벤틀레이터 나오고 maybe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저희 병동은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벤틸레이터가 없어요. 네, 벤틸레이터 걸고 있는 환자가 없는데 벤틸레이터 걸고 있는 환자가 있는 그 퍼실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시면 일이 헤비하죠. 네, 그런 데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요, 저희 지금 여, 요양원은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보셔야 돼요. 다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의 네임이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것이. 근데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널싱홈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은 아니고요. 요양병원. 그래서
제가 있는 데는 300병상인데 400병상도 있고 500병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상을 가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쪽에 안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요양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IV 당연히 있어요. IV 안티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네, 거기 안에 ICU나 HD 있나요? 이야기는 그 안에 없어요. 네, 있어. HD는 있어요. 저희도 HD는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저희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이얼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니까, 네. 실무 경력은 그건 약간 별개인데요. 일단 서류상 요건이 있고 가서 실무적으로 보는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류상 요건은 뭐냐면 그 제가 아까 띄워드린 과정 중에 첫 서류가 I-130이라고 부르는 이민 청원 문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문서의 상단에 보시면 그 문서를 쓸 수 있는 지원 자격 요건이 써 있는데 간호사가 그 파트에 해당되는 이유는 그 헬스케어 워커 계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서 쓸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1년만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빨리 과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경력 1년만 채워 오세요. 그 다음에 서류를 시작하면 어차피 10개월에서 1년 반이 지나죠. 그때 이제 경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1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니까 2년이 채워지죠. 그런 느낌인 건데 물론 이것도 그 2년을 안 채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항 검색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 다 일일이 잡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명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민 오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네? 그러면 박탈될 수 있어요, 영주권이.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소수지만 추천은 안 드리죠. 예, 이게 이제 문서상 요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실무상 요건은 물론 최근 경력 있으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최근에 경력을 그렇게 빡빡하게 채워오지 않았어도 네, 취업의 문제는 사실상 있으신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양병원은 사실 지금 미국에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해요. 왜냐면 그 백신을 안 맞은 애들이 너무 많고요. 백신을 안 맞으면 일단 병원에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백신을 안 맞은 애들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력난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있어요. 그리고 뉴그렛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도 뉴그렛보다는 이렇게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는 걸 사실 선호하긴 하거든요. 조금. 왜냐면 경력이 있는 애를 하는 거와 아예 뉴그렛 애가 뉴그렛 들어오면 정말 내가 같이 뉴그렛하고 일하잖아요. 정말 그날 하루는 정말 죽음이에요. 저도 뉴그렛하고 일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약 하나 찾는 환자한테 약을 주는데 30분이 걸려요. 정말 약을 모르는 것도 시작이고 그 파이브라이트 지킨다고는 하는데 너무 얘가 이제 겁이 많으니까 왜냐면 미국이 슈를 거니까요. 사실 슈를 걸기는 걸어요. 저희 널싱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슈를 걸렸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풀코드였는데 결국에 사망을 해서 슈에 걸렸어요. 사실 그 이후로는 저도 좀 긴장하고 일하긴 해요. 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 경력이 없어도 널싱홈은 들어올 수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경력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선생님이 거기서 일을 할 적에 내가 조금 편히 일할 거냐 정말
예, 맨 땅에 헤딩할 거냐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코로나 환자 있어요. 저 한국 나오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잔뜩 있는 라그란지라는 병동을 보내가지고 제가 나 한국 나갈 건데 꼭 이래야겠냐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싫어하는 슈퍼바이저랑 걔가 조심해라 그냥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걔는 정말 그냥 잘 갔다 오고 가기 전에 조심해라 이 얘기하고서는 끝났는데 네 코로나 환자 있어요. 근데 네? 요 제가 갔을 때는 레귤러가 있었어요. 그 층에 이렇게 소속돼서 정말 나 왜 선생님들이 병동이 옛날 내가 뭐 외과 병동에 외과 뭐 11층에 내 소속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제가 갔을 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플로팅이에요. 지금은 다 모든 거의 널싱홈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이렇게 플로팅을 많이 시킨다 보시면 되고 저 때는 층이 있었는데 저는 제 층에 같이 레귤러 멤버랑 같이 일하는 시점이었 이래야 되는데 그날 일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플롯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 슈퍼바이저가 사실 같은 흑인 애를 좋아하니까 걔를 남기고 저를 보내가지고 제가 라그란지 갔고요. 보통 한 많으면 10명 정도 있어요. 네. 10명 정도고 근데 10명 정도 라그란지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면은 10명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네. 그럼 슈퍼바이저 말고 아래 갔다 말씀하신 30동사 한 40대에 2명 있다는 공채는 몇 명씩? 그러니까 모든 병동이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른데요. 저희 병원은 모든 유닛이 60명, 최대 60베드고요. 거기를 2명이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유엔이나 뭐 CNA라고 있어요. Certified. 40개 몇 명 정도 되나요? 많으면 6명, 적으면 5명. 그러면 아래는 한 사람당 한 3명 정도 네네, 보통 그 정도죠. 네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뭐 AN도 있고 뭐그 간병하시는 뭐좀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간병이 없어요. 네, 간병인 없어요. 그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튜브 체인지 못하고 전문가 이거 나왔는데 그쪽은 없어요. 튜브 체인, 픽체인이나 에이스 뭐 폴리는 아까 이야기하셨고 튜브는 저희 웬만해서는 체인지 안 해요. 체인지 할 일이 있으면 병원 보내요. 네, 병원 보내요. 전문 간호사라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네네. 널싱홈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로 활동을 기대하는데 네, 그 체인지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아예 안 해요. 저희, 친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거 근데 보낸다는 거. 다 보내요. MP가 나와도 MP도 안 해요. MP도 그냥 하스피탈 보내라고 딱 그냥 오더만 내리지 안 해요. 세금은 싱글이냐 뭐 부양가족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뭐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아이 2명이 있어가지고요. 저랑 하실 거는 끝나고 나서 이해하면 돼요. 네, 또 뭐 있, 네, 한국도 부동산이 많이 고민이 있잖아요. 안에 일단 주식 차를 네, 저도 아까 여기서 알아보지 말라는데 전에 한번 좀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략 얼마 정도를 준비해가면 집을 대충적인 집이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일단 자동차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 그런 거 말고 그냥 약간 스마트급 소나타급도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주문을 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1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갈 적에 그 폭스바겐 티구안이라는 차를 이제 샀었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미리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 군인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했고 바로 인계는 못 받아요. 왜냐면 SSN이 나와야 되고 뭐 그린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하고서는 5월 달에 받았거든요. 저는 그 차 최종 제 차를 2월 28일 갔으니까 거의 한 3개월, 2, 3개월 걸렸던 거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자동차 면허를 최근에 따가지고 걔한테 하나를 줘야 돼서 제가 1월에 차를 또 주문을 했는데 1월에 주문한 걸 6월에 받았어요. 새 차를. 네, 그래서 요즘은 차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들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러 퀸즈 많이 가시는 거예요. 퀸즈나 그 브롱스 지역을 많이 가세요. 이분 총 얼마 정도? 저는 9년만 갔거든요, 아침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30평? 보탬이 얼마 정도를 죄송해요. 제가 30평 하면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신데요. 퀸즈를 예를 들면은 퀸즈는 3베드 2베스를 구하는데 정말 저렴한 데는 한 2,300 정도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사는 거요? 사는 거 가자마자 사시려면 캐시로. 네. 근데 이제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릴 수가 없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그거는. 네, 네. 프랭클린 하면 프랭클린 하면서는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왜냐면 숙제를 매번 막 그 기한에 맞춰서 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IELTS를 공부를 하다가 그냥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이 개념으로 사실은 프랭클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더라고요. 프랭클린도 만만치 않게 숙제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보험으로 시작했던 게 그냥 메인이 된 경우고요. 뭐 힘들었는데 유리하다? 대신 이제 걔네들이 물어보죠. 너 BSN 뭐야? 한국에서 했어? 그러면은 그냥 당당하게 나 미국 것도 있어. 이러면은 아 그래? 이러면서 뭐 좀 다르게 보죠. 예, 좀 달라요. 예, 한국에서 BSN이 있다는 거랑 미국에서 BSN이 있다는 거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연봉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나중에 마스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석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페이에 영향을 가죠.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석사 있거든요. 근데 한국 석사도 그쪽에서 인정은 돼요. 예. 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배철러가 있냐 아니면 없냐,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페이는 달라져요. 근데 이제 널싱홈은 그거를 미묘하게 작용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병력으로 주로 가죠. 네. 싱글분들은 근데 집을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아끼시려고 그런 집을 친구랑 쉐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간호사들끼리, 네네, 그러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간호사랑 같이 쉐어하다가 이게 정서가 안 맞아서 힘들어가지고 걔는 이제 따로 나와서 다른 분하고 쉐어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싱글들은 그러는 것 같고, 저는 애들 때문에 사실은 또 저는 롱아일랜드 살거든요. 그게 학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 좀 달라요. 이제 롱아일랜드는 렌트비가 정말 비싸요. 렌트비가 4,500불 정도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월층이나 수석들 이런 데 요즘에 꽤 거쳐서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요양 때문에 되게 할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인데
수술방 선생님들이 오시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약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고요. 술기를 사실 하실 일이 없었다가 하시는 거라서 수술방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긴 하지만은 의사가 오더를 직접 안 넣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더를 다 넣는 구조예요. 네. 내가 오더 다 넣고 약국 내가 전화하고 만약에 환자가 입원한다. 이제 어큐트 병동 이게 다이렉트로 입원하는 병동에 주로 가시는 수 있거든요. 제일 바쁜 병동이에요. 근데 거길 가면 그 디스차지 페이퍼가 병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페이퍼에 있는 약 주의사항 이런 거를 다 의사한테 전화해서 다 컨펌 받아서 다 오더를 다 넣으셔야 돼요. 모든 오더를.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든 오더를 다 넣고 네, 모든 오더 다 넣고 의사랑 모든 걸 다 컨펌 다 받아야 되고 또 오는 거를 보호자가 당연히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럼 또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니네 엄마 왔다. 뭐 몇 시에 입원했다. 이런 거 다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환자가 갑자기 뭔가 해서 무슨 약을 새로 시작한다. 특히 항생제나 IV나 침습적인 걸 한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꼭 알려야 돼요. 네, 그 보호자의 퍼미션이 필요해요. 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예요.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죠. 우리가 프로모션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영어 말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알아듣고 이미 한국에서 얼마 정도 선생님 영어 잘했어요. 이제 공부하는 대로 짜리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샌디에고에서 1년 살았었어요. 남편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거는 좀 많이 다 들리는 상태에서 가긴 했는데 네. 선생님 이제 예약제